한 어장에서 작업하는 통발 개수는 모두 250개. 장장 4시간 가까이 작업을 통해 통발이 거의 올라올 즈음 한쪽에서는 다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바다에 내릴 통발에 넣을 청어 미끼 손질 작업입니다. 교체해줘야 돼. 그 전에 달려있는 거는 못 써. 그래야 이제 요 교체가 또 나야지. 새로운 면까지 들어가야지 또 개가 들어가지. 구멍이 뚫린 비닐 속에 홍게가 좋아하는 기름기 많은 등푸른 생선, 청어를 2마리씩 넣어 준비를 해 넣습니다. 그리고는 통발에 달려있는 헌 미끼는 떼어내고 새 미끼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비닐에 미끼를 넣는 이유는 홍게가 식탐이 강하고 집게발로 먹이를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에 넣지 않는 미끼는 금세 다 먹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미끼를 매달고 떼고 하는 작업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데 그물이 아니라 통발로 홍게를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 통발에는 그 냄새 맡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또 활동을 얼마든지 하고 하니까 걔가 수소도 있고 하니까 걔 맛도 더 좋겠지 뭐. 금방 올린 몇백 개가 넘는 통발에 다시 전문 미끼를 매달아야 합니다. 통발 하나의 무게가 20kg이 넘기 때문에 몇백 개를 들었다 놨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정신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끼를 달아 준비해 놓은 통발을 다시 바닷속에 던져야 하는데요. 그래야 한 어장에서의 작업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투망 지금 내리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전체? 250개. 지금 한 대에 250개라고 한 대. 아, 250개요? 통발을 묶는 밧줄의 길이만도 무려 1600m. 작업 중 줄이 엉키면 투망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간절히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발을 내리는 작업은 자칫하면 작업자가 밧줄과 함께 바다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위험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선장님까지 긴장하면서 체크를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통발 올리는 사람이 저거 잘못하면은 저 배 밑에 잘못하면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래 밀면서 당기잖아, 배가. 안 그러면 밑에 걸려가 딱 세기면 줄이 탁 튄다니까. 또 줄이 맞으면은? 야, 어떤 사람들 그 고리에 이제 tex사리도 날아가고 그래. 뱃일은 추위와 졸음 같은 고전 일과뿐만이 아니라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항상 긴장의 연속입니다. 홍게 투망 작업은 보통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1600m의 밧줄과 250개의 통발이 모두 바다로 내려지고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까지 던지고 나면 이번 어장의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장에서의 새로운 작업. 요즘 홍게 조항이 안 좋아 출항 내내 걱정했는데 이번 어장은 수확량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투망마다 홍게가 들어있어 금세 한 박스가 그득히 찼습니다. 그런데 희소식도 잠깐. 배 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돕니다. 뱃머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작업자가 무언가를 끌어올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사람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통발 다 떨어졌잖아. 저기에 걸려가지고. 물 밑에 물이 잘못 가가지고 엉켜서 그래. 엉켜서 떨어진 통발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 작업자들이 필사적인데요. 겨우겨우 하나 건져 올리긴 했지만 통발은 찌그러지고 개들은 벌써 거의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선 어떻게든 엉켜있는 줄을 풀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매달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는데요. 다행히 줄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작업자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하다가 스치해. 근데 그 정도는 뭐, 더 할 때가 많다고, 더 할 때가. 40년 가까이 배를 타다 보니 별의별 일들을 모두 겪어 이런 일쯤은 별일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잘못하면 이번 어장의 수확을 망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사히 재개된 작업. 줄줄이 올라오는 홍게를 보고 있자니 조금 전 사고는 벌써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벌써 10시간째 이어지는 작업. 작업이 시작되면 거의 한숨도 못 자고 20시간 가까이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게잡이 현장은 고될 수밖에 없는데요. 칼날 같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20시간 가까이 서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이 녹초가 되고 맙니다. 특히 이렇게 사고까지 있는 날은 몸이 천근만근인데요. 물에 젖어 무거워진 몸으로 통발을 끌어올리는 긴 싸움이 이어집니다. 되게 늦게까지 하네요, 작업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해야 돼. 바다에서 일을 빨리 해야 대화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폭풍 같은 조업이 끝나고 주방에선 선원들의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메인은 바로 잡은 홍게로 만든 양념게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된 노동으로 입이 깔깔한 만도 한데 맛있게 먹는 선원들. 이상하게 배를 타면 육지에서 먹는 양의 배는 먹는 것 같습니다. 맛이 좋지. 명업을 다 마시지 뭐. 차가운 갑판 위에서 먹는 식사지만 산해진미 부럽지 않습니다. 식사 후 다음 어장으로 옮기는 30-40분간의 황금 같은 이동 시간. 선실에 들어갈 새도 없이 갑판 이곳저곳에 쓰러져 잠이 드는데요. 이럴 땐 출렁이는 파도도 살을 에이는 바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할 때는 모르는데 일하고 나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잠에. 작업 시작 전 쪽잠으로 채워지지 않는 졸음을 캔커피로 달래는 선원들. 그러나 출항 후 거의 잠을 못 자 눈처럼 쌓인 피곤이 캔커피 하나로 달아날리 만무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몰아치는 파도. 사람 키만한 파도가 몰아치니 금세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추위와 졸음, 이번엔 파도까지.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란 말이 딱 맞는 상황이지만 투망 작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친다고 통발을 던지지 않으면 다음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작업하기 딱 좋은 날씨. 아, 이게 딱 지금 작업하기 좋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은 그 기상이 얼마 안 가가지고 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날씨가 좀 오래 간다니까. 이제 마지막 홍게잡이 포인트를 향해 옮기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어장은 어떨지. 만약 이번에도 수확량이 적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발을 끌어올리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통발이 올라옵니다. 다행히 제법 묵직합니다. 잇따라 올라오는 통발에도 홍게가 꽤 들어차 있는데요. 요즘 제철임에도 불구하고 홍게가 잘 안 잡히는 조업 상황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훌륭한 양입니다.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잡히는 홍게는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하네요. 이거 이렇게 올라오면 한 1톤 가까이 올라오겠는데. 홍게가 올라오니 선원들도 신이 납니다. 뱃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건 추위도 졸음도 파도도 아닌 바로 고기가 안 잡혔을 때라고 하는데요. 통발에 홍게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다사다난했던 2박 3일의 항해 시간 동안 쌓인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어창에 쌓여있는 홍게를 보니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좀 올라와가지고 다행이에요. 많이 잡혔어요? 항상 유지를 했었죠. 많이는 아니는데. 다시 5시간 이상 새벽 바다를 달려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부두에 도착했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신선한 상태로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역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이 작업도 장장 5시간 이상 걸리는 고된 작업입니다. 홍게를 분리하고 차가운 물이 가득 찬 어창에 들어가 신속하게 홍게를 건져 올려 납품을 서두릅니다. 지금 홍게가 지금 대게보다 더 귀합니다. 한 달 만에 지금 이렇게 조금 많이 하거든요. 한 달 만에. 지금 개가 없어하고 난린데. 야, 이게 라이브다 라이브. 이게 자 올리고 그리고 좋은 홍게 맛있게 드면 돼. 그리고 우리 가고 가는 거 주고. 우리는 열심히 개잡고. 귀한 홍게를 조금이라도 신선하게 배달하기 위해 배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홍게를 사려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항구에 와서 대기 중입니다. 산지 직송인 거죠. 네, 손님들한테 좀 더 좋은 거 드리려고. 바로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잡힌 홍게는 두 곳으로 목적지가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식당, 다른 한 곳은 가공 공장입니다. 그럼 이번엔 홍게로 가공식품들이 만들어지는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의 한 홍게 가공 공장. 오늘 바다에서 잡아온 홍게들이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스마다 가득히 쌓인 홍게가 상하기 전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작업장에 도착하자마자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지는 홍게들. 저 바다에서 들어보니까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올라간다고. 홍게 가공의 첫 번째 과정은 세척입니다.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꼼꼼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을 마친 홍게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작업자들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여러 명이 모여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홍게의 다리와 등껍질을 분리하는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찌고 이 다리 분리하기 위해가 이렇게 다부레미하고 다 찌기 위해. 신기하게도 돌아가는 칼날 같은 것에 홍게를 갖다 대니 순식간에 등껍질과 다리가 분리됩니다. 그런데 칼날이 꽤 날카로워 보이는군요. 항상 조심하지. 땀이라도 좀 하다 보면은 하거든요. 그래 항상 조심해요. 몸통을 따로 모아놓은 곳에 분리 작업 중 딸려 들어간 다리를 먼저 골라준 후에 가공 작업에 들어갑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통 속에 홍게의 몸통을 넣어 돌려주면 안에 있는 장들만 깨끗하게 분리되어 밖으로 배출됩니다. 개딱지에서 이렇게 생장과 가속장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짝지 박수를 여기다 그런데 이게 그거는 예, 그대로 고기나 올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분리된 홍게의 장은 게장 가공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바로 가열 작업에 들어갑니다. 게장이에요. 밥 비벼 먹는 건데 열을 이래 오케 올려갖고 이 파가 이래 걷어내면 돼요. 게장을 끓여내면 마치 순두부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한 형태로 변하는데요. 이걸 살포시 걷어내 정확한 무게로 나누어 개별 포장한 후 냉동 보관을 해둡니다. 다른 작업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다리살을 나란히 줄을 지어 눕혀놓고 있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여기 살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요렇게요. 몸통하고 다리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예, 잘 잡아야죠. 홍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위인 다리살은
몸통과 분리해 다음 작업을 위해 따로 모아둡니다. 한쪽에선 작업자들이 뜨거운 물로 손을 녹이고 있는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에서 보관했던 차가운 홍게를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물로 손을 녹여주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 정도로 손이 시리다고 하네요. 오늘 들어온 물량의 작업을 끝내기 위해 분주하게 공장이 돌아갑니다. 이번 과정은 따로 분리해 놓은 다리살을 삶는 과정입니다. 원료에 있는 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이 공정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위생적으로 해서 깨끗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미리 분리해 놓은 몸통살 부분은 다리살과 마찬가지로 자숙 과정을 거쳐 다음 공정을 위해 커다란 기계 안으로 모두 집어넣는데요. 과연 저 거대한 기계 안에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제 몸통 안에 있는 살을 눌러줌으로써 살은 밑으로 빠지고 껍질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근데 껍질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껍질은 이렇게 자숙한 껍질은 아주 좋은 키토산이 들어있으니까 그 키토산 업체 판매하면 키토산 업체도 화장품에 사용하는 업체도 또 판매를 하게 됩니다. 버리는 게 하나 더 없죠. 걔는 버리는 거는 아가미밖에 없어요. 홍게의 몸통 부분이 커다란 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먼저 이렇게 껍질이 분리되어 나오고요. 다른 쪽 입구로는 살만 깨끗하게 분리되어 나옵니다. 홍게가 다리살만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발라놓고 보니 몸통 부분도 살이 꽤 실하게 나옵니다. 발라진 몸통 살은 포장을 하기 위해 수분을 꼭 짜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몸통살도 다양한 용도로 여러 곳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 몸통살은 일본에 수출해서 일본에서는 통조림이나 샐러드 또는 돈부리 같은 데 위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홍게의 하이라이트, 다리살을 가공하는 순서인데요. 다리살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가지런히 올리면 압력이 가해지면서 신기하게 금방 뽀얀 살만 발라져 나옵니다. 홍게의 다리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부위라 세분화해 긴 것과 짧은 것을 따로 판매하기 때문에 가공 단계에서부터 긴 다리살과 짧은 다리살을 구분해 따로 정리해 놓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형태가 중요하니까 큰 거를 선호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가격국의 한 팩 단위 개수가 많으니까 그것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1차 분리된 다리살은 가지런히 정리해서 포장을 하는데요. 처음 다리살을 분리하는 것부터 포장 작업까지 사람의 세심한 손작업이 많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우리 하마 벌써 21년 되나요? 22년? 예, 22년, 만 22년 넘어요. 공부 다, 대학 다 시계고, 결혼 다 시계갖고, 아마 손자, 손녀 다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게 좀 남다르시겠네, 다른 분들보다. 예, 뭐,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오래도록 있었지요. 항상 기쁘고 좋아요, 우리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자는요. 이번엔 게장 제품을 만드는 작업실입니다. 미리 한 번 삶아놓은 장을 체에 곱게 걸러줍니다. 대게장 뚜껑에 산마가 여면 그 맛있는 게 나오는 거 그 장 그 만들려고 그래요. 몽살하고 곱게 걸러낸 장은 커다란 솥에 부어 준비해 놓고 여기에 중요한 재료 하나가 첨가되는데요. 바로 홍게 몸통살입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게장에 몸통살이 합해지면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네요. 몸살은 네. 깊은 맛 있으라고 좋고요. 또 게장만 넣으면 좀 작고 이래가 심심하게 애기들도 잘 먹고 이래 맛있으라고 그래. 몸살로 많이 이어요 우리.
게장과 홍게의 몸통살, 그리고 마요네즈와 각종 재료를 첨가해 6, 7시간 정도 끓이면 이렇게 걸쭉한 홍게장이 완성됩니다. 이제 포장 작업만 남았는데요. 포장은 통조림통이나 플라스틱 통이 아닌 비닐 진공팩에 담아 판매합니다. 옛날에는요, 통에 담았는데요, 먹기 힘들고, 숟가락에 뭐 물카나 충카나 뭐든 뭐, 세균도 들어가고 이런다고 요새는 간편하게 그래, 한 번씩 먹게 그래, 작아 먹게 그래, 간단하게 그래, 이쁘게 해놨어요. 여러 사람의 고된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사랑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겨울이면 더 뜨거워지는 현장. 한 장의 김을 만들기 위해 한파의 날씨 속에서 바다에 나가 김을 채취하는 사람들과 망망대해에서 홍게와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되게 구수하네요.